간병 5년 남편 장례 치른 날 시댁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 할 일 다 했으니까 나가. 남편 보험금도 내 집도 전부 시댁 명의였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은 말했죠. 엄마, 이젠 혼자 살아야지. 아빠도 없는데 뭐 어쩌라고. 세상에 버려진 날 내가 향한 곳은 강원도 산골짜기 외딴 민박. 그리고 그날 밤날을 조용히 바라보던 한 남자. 아무 말 없이 따라준 따뜻한 차 한 잔. 그 순간 내 안에 얼어붙어 있던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그냥 치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복수극입니다. 날 망가뜨린 그 인간들, 이젠 내가 지켜본다. 지금부터 통쾌한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윤정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중풍으로 쓰러진 남편 수발을 드는 것이 일상이었죠. 오늘도 수고했어. 남편이 가끔 건네는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윤정 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적어도 남편만큼은 고마워했으니까요. 하지만 20년 가까운 간병 생활은 윤정 씨를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어지고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죠. 거울을 보면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머리카락도 성성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며느리니까. 수많은 이유로 자신을 달래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윤정 씨는 울음도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챙기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네. 장례를 마친 후 시어머니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 유산은 당연히 우리가 받을 거고 윤정이 너는 이제 나가서 살아. 그동안 수고했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간 헌신한 며느리에게 던지는 말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이상해? 혈육도 아닌 내가 왜 우리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학생인 아들이 할머니 편에 서서 말하더군요. 엄마, 할머니 말씀이 맞아. 엄마는 그동안 충분히 수고했으니까 이제 혼자 살아봐. 나도 성인이 됐으니까 괜찮아. 그 순간 윤정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마저 등을 돌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결국 윤정 씨는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집을 떠났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가지가 든 가방 하나뿐이었죠. 20년간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시댁 식구들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말이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연락하고 지내던 친구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결국 고향인 시골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50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죠. 고향 마을에 도착한 윤정 씨는 작은 민박집에 임시로 머물게 됐습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사정을 듣고 당분간 머물러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어느 날 아침 민박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방 하나 있을까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윤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시절 동기였던 강민수 씨가 서 있었거든요. 윤정이. 너야? 민수야.
20년도 넘게 만나지 못했던 첫사랑과의 재회였습니다. 민수 씨는 예전보다 더 듬직해 보였고 성공한 사업가 같은 인상을 풍겼습니다. 여기서 뭐 해? 혹시 여행 온 거야? 윤정 씨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앞에서는 왠지 숨길 수가 없었죠. 마을 작은 카페에 앉아 윤정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 간병, 그리고 시댁에서 쫓겨난 이야기까지 모든 걸 말했죠. 민수 씨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구나. 너 같은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다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내가 바보였지. 바보가 아니야. 너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거야.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고. 민수 씨의 따뜻한 말에 윤정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민수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 사업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있어. 부동산이랑 식품 쪽으로 업체 몇 개 운영하고 있고. 민수 씨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고 예전 대학생 시절 그 따뜻한 모습 그대로였죠. 혹시 당분간 여기 머물 거면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하지만 이미 충분히 신세졌어. 며칠 후 윤정 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댁에서 보험 사기와 불법 대출을 자행했는데 모든 서류에 윤정 씨의 이름이 사용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편으로 온 법원 출석 통지서를 보며 윤정 씨는 경악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금 수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었죠. 급히 민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시댁에서 내 이름으로 보험 사기를 했대. 뭐라고?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바로 갈게. 민수 씨는 서류를 보더니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악질이네. 너를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서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인데 누가 믿어주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일로 내가 피해보는 건 절대 안 돼. 그 순간 윤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단순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것이었죠. 민수 씨는 윤정 씨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죠. 소송 비용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감당할게. 민수야, 그럴 수는 없어. 이미 너무 신세를 졌는데. 무슨 소리야?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 변호사 사무실에서 윤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는 항상 남을 위해 희생하고 참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죠. 위조된 서명이 여러 건 확인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무죄를 입증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윤정 씨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법정 출석 날, 윤정 씨는 당당하게 법정에 섰습니다. 민수 씨가 함께 와서 지지해줬고 변호사도 철저히 준비했죠. 피고인 윤정 씨는 해당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몰랐으며 모든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증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댁 측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윤정 씨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로 묘사했죠. 윤정 씨는 남편 사망 후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고 기억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이 서명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증인석에 서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마치 미리 짜고 온 것처럼 일사불란했죠. 첫 번째 재판에서 윤정 씨는 패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시댁 측의 거짓 증언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죠. 죄송합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더 확실한 증거를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사과를 들으며 윤정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서 혼자 울었죠. 역시 안 되는 건가? 내가 너무 순진했나? 민수 씨가 위로하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20년간 참고 견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한 번 더 해보자.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하잖아. 민수야, 고마워. 하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어.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그날 밤 윤정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며칠 후 윤정 씨는 시댁에서 가져온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것이었죠. 이게 뭐지? 녹음기를 재생해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이 이름으로 보험 몇 개 더 가입해놔. 어차피 나중에 내쫓을 거니까 미리 준비해두자. 엄마, 그럼 윤정이가 나중에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해? 그때는 정신병자라고 하면 되지. 남편 죽고 나서 미쳐서 기억 못한다고 하면 돼. 윤정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병상에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해둔 것이었죠. 아마도 아내를 보호하려는 마지막 선물이었을 겁니다. 급히 민수 씨에게 연락해서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이거 완전히 결정적인 증거야. 이제 역전할 수 있어. 정말? 이것만으로 충분해? 충분하고도 남아. 게다가 이 녹음 파일로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민수 씨는 곧바로 사립탐정과 변호사를 통해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다른 부정행위들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윤정아, 이제 선택해야 해. 이 증거로 반격할 거야?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거야? 반격하면 더 큰 싸움이 될 거야. 언론에까지 알려질 수도 있고. 그래도 억울함은 풀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윤정 씨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싸워본 적이 없었죠. 항상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리고 민수 씨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었죠. 민수야, 끝까지 해보자.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정말? 힘들어도 끝까지 갈 거야? 응.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시댁 식구들이 나를 바보로 보고 이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 순간 윤정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생양이었던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강한 여성의 모습이었죠. 윤정 씨가 반격을 시작하자 시댁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윤정 씨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죠. 효부였던 며느리가 시댁 재산을 노리고 거짓 고발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민박집까지 몰려와서 윤정 씨를 괴롭혔죠. 윤정 씨, 시댁 재산을 노리고 거짓 증거를 조작한 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기자들은 윤정 씨의 해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극적인 기사거리에만 관심이 있었죠. 더 큰 문제는 민수 씨와의 관계까지 언론에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재벌 출신 기업가가 옛 연인을 위해 수십억, 소송비 지원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재벌 찬스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죠. 민수야, 미안해.
너까지 피해를 당하게 해서. 괜찮아. 이런 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윤정 씨는 민수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야, 당분간 만나지 말자. 내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인데 혼자 어떻게 견뎌? 이제 내 문제야.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자존심 하나뿐이야. 비록 거리를 두긴 했지만 민수 씨는 멀리서 윤정 씨를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혼자 싸우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그녀의 의지를 존중했죠. 어느 날 밤 윤정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정아, 나는 계속 내 편이야. 혼자 힘들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래도 기억해.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차례야. 그때 내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윤정 씨는 민수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혼자 싸우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시댁에서 고용한 가짜 증인들이 윤정 씨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증언을 했고 결국 윤정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죠. 윤정 씨, 출석 명령서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윤정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석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 체념했어요. 이게 끝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정 씨는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죠. 바로 그때 민수 씨가 결정적인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시댁의 모든 부정행위를 담은 녹취록과 영상 자료, 그리고 위조된 서명에 대한 필체 감정 결과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죠.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녹취록이 재생되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윤정이 이름으로 보험 몇 개 더 가입해놔. 어차피 나중에 내쫓을 거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 씨는 그 순간 억울함과 한이 모두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마침내 빛을 본 순간이었죠.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정 씨는 완전한 피해자였습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윤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지난 고통에 대한 해방의 눈물이었죠. 언론도 이제 윤정 씨를 억울한 피해자로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도 완전히 바뀌었고 시댁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죠.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보험 사기, 문서 위조, 무고죄까지 여러 죄목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인의 부인인 윤정 씨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징역 3년에 배상금 10억 원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윤정 씨는 복수의 쾌감보다는 허무함을 느꼈죠. 이제 끝났구나. 판결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윤정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조용히 살겠습니다. 며칠 후 뜻밖에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 넌 아직 어리니까.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였네요. 엄마가 정말 피해자였는데. 윤정 씨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죠.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이제 다시 같이 살아요. 아니야. 넌 내 길을 가거라. 엄마도 이제 내 길을 찾고 싶어. 그럼 엄마는 혼자. 혼자가 아니야.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아들은 엄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끔 연락드릴게요. 엄마가 후회하지 않도록 잘 살겠어요. 며칠 후 민수 씨가 윤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죠. 윤정아,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 무슨 이야기? 나랑 결혼하자. 민수 씨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윤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겨낼 수 없었을 거야. 그럼 답은? 미안해. 지금은 아니야. 왜?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해. 아니야. 이제 내 삶을 조금 더 즐기고 싶어. 혼자서 말이야. 민수 씨는 아쉬워했지만 윤정 씨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친구로 지내자.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 물론이지. 고마워, 민수야. 윤정 씨는 시댁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시골 마을에 작은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여성 무료 법률 상담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여기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 상담자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했죠. 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윤정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하게 상담해 줬습니다. 법적인 조치 방법부터 심리적인 위로까지 세심하게 챙겨줬죠. 상담소는 점차 소문이 나면서 많은 여성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로 고민하는 며느리,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은 아내,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성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왔죠.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텐데. 상담을 받고 간 여성들의 고마움 표현을 들을 때마다 윤정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죠. 민수 씨도 가끔 상담소에 들러서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법률 서적을 기증하거나 어려운 사건의 변호사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죠. 윤정아, 정말 보기 좋다. 내가 하는 일이. 이제야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은 것 같아. 어느 봄날 아침, 윤정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바르는 립스틱이었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고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이제야 나를 위해 사는구나. 윤정 씨는 밝은 햇살이 비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찾아올 여성들을 위해 준비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상담소 앞에서 민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응, 정말 좋아. 사랑은 끝나도 삶은 끝나지 않더라. 이제야 나를 살게 됐어. 멋있다. 이런 내가 정말 좋아. 윤정 씨는 환하게 웃으며 상담소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여러분, 윤정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20년간 헌신했던 가족에게 완전히 배신당하고 심지어 범죄자로 몰릴 뻔했던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는지 보셨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정 씨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당당하게 사는 삶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민수 씨처럼 어려울 때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동반자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도 어디선가 윤정 씨처럼 억울함을 당하며 혼자 견디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끝까지 싸워야 할 때도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라디오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